뭘 먹으면 된다. 내가 간식을 뭐 내가 식사를 할 때 맨 처음에 식사 차려놓고 맨 처음에 첫 번째 뭐 가장 먼저 내 입으로 들어가야 될 게 비타민, 미네랄, 유. 그다음에 지방, 마음껏 지방을 채우고 배불러 채우고 탄수화물은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중간에 식사하고 중간에 내가 뭔가 먹고 싶을 때가 올 수 있잖아요. 간식. 그럼 뭘 먹어야 된다? 비타민, 미네랄을 먹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비타민, 미네랄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안 된다. 지방을 먹어야 되니까 견과류나 치즈 같은 걸 갖고 다니면서 먹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밥, 빵, 면, 감자, 고구마 이거는 탄수화물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설탕하고 액상과당은 내가 먹자마자 바로 세포 속으로 흡수가 돼요. 체내로. 그래서 인슐린 호르몬, 혈당 분비가 되는 그 스파이크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빠르게 올라온다. 자, 우리가 살이 안 찌는 체질은 어떤 체질이냐면 모든 음식을 먹었을 때 서서히 혈당이 올라가는 거야. 이런 사람은 살이 안 찌는 체질. 자, 먹자마자 혈당이 확 빠르게 올라오는 사람이 살이 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는 사람 봐봐요. 같이 앉아서 먹었는데 이 사람 진짜 많이 먹어. 근데 나보다 살이 안 쪄. 난 저 사람의 3분의 1밖에 안 먹는데.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 보면 저탄수화물이 쉽지 않은 이유예요. 이게 깨져서 그래요. 자, 탄수화물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탄수화물이 중독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될 수 있겠죠. 학교 다닐 때도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뭐 주로 사 먹으면 뭘 사 먹어요? 거기에 지방이 탄수화물 아니죠. 편의점에서 내가 뭔가 사 먹는다 그럼 탄수화물 아닌 거 먹으려면 족발이나 머릿고기나 달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 먹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같이 편의점에 친구들하고 뭐 먹는데 그런 거 먹나요? 아이스크림, 컵라면 뭐 이런 거 먹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탄수화물 주식으로 먹는 게 이제 습관이 돼 있어요. 집에서 밥 먹을 때도 우리가 야채 종류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게 쉽지 않고 그래도 집에서 차려 먹을 때 가장 조금 탄수화물 덜 먹는다 그럴까? 이런 거. 그래서 정제된 당과 정제 탄수화물을 폭식으로 내 몸에 엄청나게 인슐린 분비를 통해서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게끔 상승시키게끔 이렇게 체질이 되어 있어요. 탄수화물 중독 체질이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그래서 탄수화물은 금방 근데 배고픔을 느끼게 해요. 중독성이 있으면 있을수록 분명히 먹을 때 많이 먹었는데 이 사람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뭔가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에다가 탄수화물 생각이나 먹고 싶은 게 또는 그게 옆에 있으면 주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금방 배고픔이 울긴다는 게 문제고요. 지방은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케톤 체질로 바뀌었을 때. 자, 그래서 포도당 체질에서 케톤 체질로 바뀔 때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인해서 포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포기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자, 그런데 두 번째 지방을 얘기를 하면 여기 보시면 지방질이 많은 고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고를 때 예전에는 단백질이 많은 고기를 골라서 먹어.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닭가슴살을 골라라. 그 다음에 돼지고기도 지방이 없는 걸 골라 먹으라 이랬어요. 다이어트 할 때.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저탄고지는 반대라 그랬어요. 뭐든지 거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냐? 지방질이 많은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류에는 연어가 가장 지방질이 높다. 그래서 아까 견과류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가 식용유 이런 거는 달걀 후라이를 하더라도 식용유를 먹으면 안 되고 생들기름이나 올리브유 같은 거, 천연 버터, 발효 치즈 이런 것들을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커피를 마실 때도 그냥 커피 먹는 게 아니라 강탕 커피. 그죠? 그래서 여기 버터를 넣어서 먹는 커피를 먹는다. 그 다음에 점심을 먹거나 저녁 식사일 때도 주로 뭐예요? 여기 탄수화물처럼 보인 건 없죠? 탄수화물처럼 보이는 건 없어도 여기 조금씩 양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 탄수화물 들어있을까 없을까? 조금씩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의식적으로 탄수화물처럼 생긴 거는 아예 식탁 위에 올려놓지 않고 안 먹어도 탄수화물 5%는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토 다이어트를 성공하려면 핵심은
지방 70%가 핵심인 거예요. 자,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바깥에서 자기가 그냥 음식으로, 배우지 않고 음식으로 하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탄수화물 적게 먹는 것만 신경 써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방을 많이 먹는 거에다 신경을 쓰면 점점 탄수화물이 줄어요. 케톤이 체질로 케톤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지 그냥 저절로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될 것 같은데 근데 바깥에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요. 직장 생활하거나 우리 학교 다니거나 이러면 우리가 매일 지속이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어제도 누구 여기서 만나가지고 밥을 먹는데요. 식당을 찾아서 골라 들어가는데 생선하고 순두부찌개를 시켰어요. 근데 결국은 그 외에 탄수화물 이렇게 먹게 되잖아요. 내가 지금 그 식단을 가지고 먹었어요? 그렇게 먹었어. 생선, 고등어, 구이하고 그 순두부찌개에다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밥을 적게 먹었어도 70대 25대 5를 먹었을까요? 그 식단에? 거의 뭐 60%는 탄수화물 먹지 않았을까? 최소 50%. 그러니까 50대 이렇게 되는 거지 70%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바깥의 생활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점심에 고기를 집에 가서 고기를 막 먹을 수도 없고요. 이게 굉장히 곤란하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꾸준한 키토 식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꾸준한 키토 식단이라는 건 뭐야? 70%를 지키라는 거야. 1번 70% 지방. 그죠? 그래서 그거를 지켜서 먹다 보면 몸에서 포도당으로 일거고 포도당을 자꾸 갖다가 그 에너지를 쓰던 것을 케톤으로 바꿔서 읽어서 쓴다는 체질로 내가 몸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고 몸은 조금 케톤 체질로 빨리 바뀐대요. 몸은 근데 뇌는 잘 안 바뀌어요. 뇌는 탄수화물이 가장 필요한 게 몸은 탄수화물이 많이 없어도 되는데 여기는 뇌는 탄수화물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있죠. 노동을 했을 때는 배고픔을 덜 느끼는데 스트레스를 확 받거나 누가 나를 짜증나게 하거나 화가 나겠어. 그러면 어때요? 갑자기 막 내가 좋아하는 탄수화물 먹고 싶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래서 뇌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막 땡기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인해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런데 케톤 체질로 꾸준하게 계속 바꿔주면 뇌도 탄수화물 50대 50으로 이렇게 쓰는 체질로 바꾼다라는 얘기에 바뀐다 이런 얘기고 세 번째 이제 비타민 미네랄인데 채소는 모두 가능한 거예요. 모두 가능한데 단 감자, 고구마. 자, 땅 속에 들어져 있는 건 채소다 아니다? 아니다. 땅 위에 올라온 것만 채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채소는 모두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자, 키토 다이어트를 할 때 식사 순서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식이섬유를 우선 먹어야 돼요. 왜일까요? 왜일까 알아야 돼. 왜일까? 자,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주는 사람은 몸의 모든 영양소, 음식으로 들어오는 영양소를 얘네들이 합성을 해서 저기 뭐죠? 그 세포 속으로 흡수를 빨리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뭐든지 들어온 것을 빨리, 그럼 뭐냐? 대사작용을 막 빨리 시키는 방법. 대사작용을 높게 자꾸만 만들면 대사작용은 내 몸을 대사가 높은 사람은 살이 잘 빠지는 체질이거든요. 낮은 사람이 잘 안 빠져요.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먹어줘. 식이섬유까지. 그래서 이것을 일단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를 원래 채소를 별로 안 좋아하고 내 식단에 별로 이게 어렵다 그러시는 분은 얘를 가외로 어떤 식품이나 이런 걸로 먹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채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방을 충분히 먹어야 돼요. 지방은 아까 얘기했던 생선과, 그죠? 생선과 아니면 뭘 많이 먹어야 돼? 고기. 고기를 많이 먹어야 돼. 그래서 고기를 골고루 이제 이렇게 저렇게 먹는 건데, 살이 많은 것보다 지방이 많은 거를 챙겨 먹는 거에다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요, 고기를 잘 못 먹는 체질이었는데, 고기도 이렇게 다 지방은 떼고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 조금 먹기를 고기도 많이 못 먹는데 그랬는데 이제는 지방이 붙은 것만 맛있더라고. 에?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게 바뀌었어요. 체질이 바뀌면서 그래서 지방을 먹으면서
단백질은 이미 그 지방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단백질은 25%가 당연히 채워질 거다는 얘기고요. 탄수화물은 이미 25%, 5%도 채워질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로지 지방식으로 집중을 해서 내가 식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대신 케톤을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을 우리 키토제닉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완벽하게 체질 개선을 하는 거예요. 체질을 완벽하게 개선을 해서 다이어트가 되는 거지 체지방과 어떤 그 체지방과 칼로리로 인해 가지고 체지방을 빼고 살을 빼는 게 아니고 체질을 바꿔서 살이 내 몸속에 있는 체지방을 태우는 거를 하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어서. 그래서 그거를 중점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필그레 프로그램이어야 하는 이유는 일단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우리가 저탄고지, 키토제닉, 간헐적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것을 우리는 필그레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전 세계적으로 획기적인 다이어트로 지금 돌풍이 다 불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꽤 됐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점 오랜 기간 동안 인기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성공 확률이 점점 커지고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의료업계에도 에서도 점점 인정이 되며 권유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권유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필그레 프로그램은 검증이 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식단의 어려움이나 비용 부분을 어려움 또는 의지를 지속할 수 있어서 포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 의지가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다라고 보시면 되고 누가 해야 되냐 그러면 이게 깨졌는데 자 위에 보시면 일단은 살 빼고 싶은 사람이 하는데 아는 게 중요하죠. 자 다이어트를 했는데 효과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효과는 봤는데 다시 요요로 살이 찐 사람이 많아요. 자 이유는 내 몸 바로 알기를 정확하게 하면 내가 왜 살찌는 체질이 되는지, 왜 요요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단기간 효과를 보고 싶은 사람. 자, 요요가 없이 살이 안 찌는 체질, 살이 잘 빠지는 체질로 만들고 싶은 사람이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염증이 있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은 여드름이 많아. 등드름도 많아. 그리고 특히 얼굴에 뾰루지가 많이 나요. 자, 자주 나는 사람은 이 뾰루지 등이 자주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몸에 염증 체질이라고 그 사람 체질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뽀르지가 여기 났다 저기 났다 몸에서도 여기 났다 저기 났다 이런 것들. 자 그리고 갑자기 중이염이 오거나 이래서 병원 다니고 이래서 이런 기관지염이나 비염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온다. 그러면 몸에 여러 가지 염증들이 가끔 오는 것을 우리는 염증 체질로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이런 체질을 개선을 하기 때문에 염증 체질에서 체질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노화는 20세가 넘으면서 진행이 돼요. 20세가 딱 되는 순간부터 노화가 진행되기 시작한다 그래요. 사람은요. 자, 그리고 우리가 피를 만들어지는 생성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그 성장판이라고 그러죠. 키 크고 뭐 이러는 것도 20살 이전까지만 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게 이제는 20살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요. 이제는 성장하는 건 없고 다시 이제 뭐예요? 밑으로 내려가게 늙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안에서부터. 그래서 노화가 20세가 넘으면 진행되기 시작하고요. 이때부터 그래서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피부결이 굉장히 얇아가지고 얇으신 분은요. 주름이 많이 생겨요. 한 30대만 넘어도 주름이 많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지금 20대를 봐도 20대 같지 않은 사람이 있고 30대인 사람이 있고 30대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30대를 봐도 20대처럼 보이는 사람. 40대를 봤는데 20대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 30대를 봤는데 50대, 60대처럼 보이는 사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피부결이 두꺼운데 얇은 사람은 주름 걱정이고요. 두꺼운데 우둘두둘한 사람, 피부를 가진 사람 봤어요?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피부결이 분명히 두껍고 한 겹이 더 있는 것처럼 우들두들해 이렇게 색깔이 조금 약간 검은틱틱하거나 빨갛틱틱하거나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결이 두껍고 우들두들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뭐냐? 모두 탄수화물이 주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든 이래 젊어지시고 싶은 욕구가 있거나 탄수화물이 내 몸속에 줄여져야 되는데 우리는 활동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체질이 탄수화물 체질이었던 사람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탄수화물이 안 땡기겠어요? 에너지 써야 되니까.
그래서 체질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암 예방이에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 가족력부터 이제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가족력. 부모님이 암이 걸리냐, 부모님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난이 있어요. 병원에 가서 문진할 때. 그러면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런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보통 돈을 많이 쓰고 전문 기관에다가 이렇게 돈을 내고 하잖아요. 그럼 전문 기관에 다이어트를 하러 갔어. 병원에. 그런데도 거기에도 뭘 쓴다? 가족력을 체크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가정력이 어떤가? 원래 몸이 어떤 몸인가? 이걸 체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혈액이 검사를 해요. 그 다음에 혈액 검사. 혈액 검사 왜 할까요? 이 사람이 염증 체질인지 아닌지, 혈액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암은 내력이 많아요. 체질 개선을 이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거죠. 자, 암은 당을 먹고 자라난다고 하죠. 암세포는 당을 먹어요. 그래서 당을 많이 먹는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지금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어서 뭐 설탕 이런 것들 뭐 내가 단 걸 좋아해서 단 걸 많이 먹었는데 내가 지금 당장 암이 걸리냐 그게 아니죠. 계속 누적이 되면 염증 체질이 돼서 이 염증들이 점점 당을 잡아먹다가 이제는 악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염증부터 시작한다는 얘기. 그다음에 뇌질병이에요. 자, 뇌질병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가장 걸리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온다고 하죠. 치매와 중풍.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중풍. 갑자기 치매가 온다고 해요. 그래서 의학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논문들 중에 치매와 중풍, 뇌질병 이런 것들은 변비와 혈관 문제로 시작이 된다라고 논문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그래서 변비가 오래된 사람은 이런 질병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치매와 중풍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자, 이렇게 되시면 보면 되고요. 자, 무서운 치매와 중풍으로 이어지는 시작은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으로 시작이 돼요. 여러 가지. 그래서 전 세계 사망률이 가장 높은 심혈관 질병들. 자, 의학계에서 권장하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부터 시작이 되고요. 체질 개선과 혈관 청소, 장 청소까지 이어지는 혈결 통로가 있는데 심혈관 질환에 어떤 게 있어요? 고혈압, 뭐 허혈성 심장 질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거의 어른들은 뭐 한 40대 넘어가면 병원 다니시는 분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만 사실 20, 30대까지는 이러한 질병 이름은 잘 듣질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초등학생도 당뇨로 걸리시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심혈관 질환은. 어제까지 괜찮았다? 오늘 밤에 갑자기 자다가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게 심혈관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당뇨죠. 자, 당뇨병은 무서운 것이 당뇨로 시작해서 당뇨 합병증까지 넘어가는 게 문제예요. 당뇨는요, 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당뇨랑 당뇨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당뇨병에 걸렸다.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가니까 무서워요? 당뇨 합병증. 자, 합병증 뭐냐면 눈을 실명하게 되는 합병증. 자, 다리를 잘라야 되는 합병증. 이런 것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합병증으로 인해서 무섭게 되는 게 당뇨병으로 시작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도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자, 체질 개선과 혈관과 장을 함께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호르몬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 호르몬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요. 특히 여성분들은요. 갑상선 호르몬 문제, 그 다음에 이런 호르몬 문제로 인해서 병원 다니거나 수술하거나 자궁의 문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자분들은요. 특히나 호르몬으로 인해서 질병이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냐하면 자궁하고 유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말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왜요? 자궁하고 유방이니까 어디 가서 내가 이렇게 아파요라고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호르몬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병원 다니거나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 말을 하고 하지 않으면 심각한 환자가 많다. 자, 10대부터 성조숙증이나 생리통 증후군 이런 것이 매우 심각한 사람이 많다. 자, 성인 여성들이 불임과 자궁의 혹이나 자궁암이 급증되고 있다.
자, 이런 모든 호르몬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식습관과 식단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가민성 대장 증후군. 자, 이 아까 그랬죠. 변비가 오랜 동안 지속되신 분은 나중에 중풍과 치매의 확률이 높다라고 나오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은 장이 건강에 뿌리이고 살이 찌는 원인에 변비와 설사 같은 대장 증후군이 원인이 정말 크다는 사실이에요. 자, 변비와 설사가 결국 비만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살려고 하니까 자꾸 들어온 음식을 세포로 끌어당기지도 못하면서 뭘 한다? 몸에 체지방으로 저장을 해놓는다는 거야. 나중에 쓰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결국은 쓰지도 않으면서 살만 계속 찌게 된다. 그래서 몸의 저장의 체질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문제는 저탄고지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우선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방질 섭취와 탄수화물 섭취, 쌍둥이 자매를 놓고 저기 보시면 MBC 스페셜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서 결국은 이런 거를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탄고지와 키토 간헐적 필그레 프로그램은 어떤 거나 지방을 많이 먹기 시작을 해야 돼요. 일단은 자,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여가고 70대 25대 5를 지키면 3일 후부터 키토플루라는 증상이 나타나고요. 이것을 3개월 정도 옮겨가는 과정. 자, 빠르면 3일부터 키토플루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21일 정도 되면 21일 동안 제대로 지켰어. 그러면 21일 이후부터 케톤으로 완전히 넘어가 있는 체질이 돼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중간에 내가 가다가 지켰다, 안 지켰다 막 이렇게 되겠죠. 그래도 내가 많이 먹는, 지방을 많이 먹는 체질 자꾸만 이렇게 그거를 하면 3개월 동안 옮겨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저도 이제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 왜냐면 처음에 필그레 프로그램이 나왔지만 실제로 내가 이것을 먹어. 필그레 프로그램대로 먹지만 실제로 먹는 거를 먹었다? 안 먹었다. 자, 오늘 내가 식사를 좀 많이 다른 탄수화물 식사를 많이 한 것 같아. 그러면 SBS를 안 먹거나 이렇게 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탄고지를 포기하는 거야. 오늘 하루는. 그럼 다시 오늘은 내 몸속에 들어온 게 포도당만 체질로 바꾼 거야. 오늘 하루는 다시 내일부터 케톤 체질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지. 근데 케톤 체질을 좀 5일 동안 했어. 그럼 케톤 체질 5일 동안 가 있다가 다시 포도당 체질 하루 와 있다가 그래서 점점 옮겨가는 과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이렇게 지속하면서 가야 되는데 21일 동안 지키면 21일부터는 케톤 체질로 완벽하게 변해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살이 잘 빠지는 사람은 그걸 정확하게 20일 동안 지킨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빠지는 속도가 달라요. 문제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보다 그게 다르다. 그 다음에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또 3개월 동안은 내가 이렇게 체질을 바꿔서 뭐예요?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지속하는 어떤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체질로 바꾸는 거를 우리가 3개월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잠깐 이제 공부해야 될 건 키토플루라는 거를 먼저 알아야 된다. 키토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첫 주 정도에 오는 증상. 자, 독감 증상에 몸살 증상처럼 새로운 게 생기기 시작하고요. 에너지 대사 방식을 적응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생기고요. 그래서 두통, 피로감, 어지럼증, 구역질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자, 그러면 키토플루는 그런 증상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증상이에요? 왜 이 증상이 나온다고요? 포도당 체질에서 케톤 체질로 바뀌기 하기 시작할 때 3일 정도만 정확하게 먹으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증상이 옮겨가는 증상이 나온다. 그 다음에 키토시스란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에너지를 쓰던 것을 지방을 분해해서 케톤제로 생성해서 쓰는 것을 이런 연료 시스템을 완벽하게 바뀐 상태를 우리는 키토시스라고 한다. 자, 이 상태로 넘어가면 체중 감량, 혈당 조정, 에너지 증가 등의 효과가 나온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주일 3, 4 철저하게 프로그램대로 하고요. 자, 둘째 달에는 사이즈와 몸무게가 완벽하게 줄기 시작해요. 한 달 동안 이걸 잘 지켰으며 셋째 달에는 살찌는 식단, 그 다음에 살찌는 습관 이런 것들이요. 편안한 마음을 완전히 몸의 컨디션과 정신력 컨디션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서 살 안 찌는 몸, 살이 잘 빠지는 몸으로 변화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살찌는 식단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여기 일주일 3, 4주 첫 달에 잘 지켰어. 그럼 두 번째 달에부터는 뭐가 사이즈하고 몸무게가 팍팍 준다 그랬어요? 셋째 달에서 보니까 내가 살찌는 식단, 살찌는 습관이 바뀌었대. 그럼 살찌는 식단이 뭘로 어떻게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렇지. 처음에는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내가 일부러 지방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덜 먹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지켜서 첫 달, 두 번째 달 가면 세 번째 달부터는요. 탄수화물이 생각이 안 나고 내가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지방이 먹고 싶은 생각이 나. 이렇게 습관이 바뀌어서 식단 습관이 그다음에 살찌는 습관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자주 먹는 습관이 있었어. 왜? 탄수화물은 아까 뭐가 배가 고프다는 게 자주 느껴진다. 조금만 딱 스트레스 받으면 또 뭐가 생각난다. 그래서 자주 어쩔 수 없이 또 하나 집어먹고 샀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자주 먹는 습관이 생각이 안 나요. 오랜 시간이 4, 40이 이런 살이 지키기가 쉽다라는 습관으로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바뀐 게 아니라 편안한 마음이라는 거는 뭐냐면 처음에는 막 신경 써서 하니까 스트레스 좀 받겠죠. 근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도 그냥 편안하다는 거야. 막 먹고 싶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몸의 컨디션, 정신적인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진다.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어. 예전에 다이어트를 막 사람들이 할 때 체지방 다이어트와 칼로리 다이어트 할 때예요. 그러면 거의 고기 안 먹고 뭐 치킨 안 먹고 이런 거 안 먹는 거에다가 막 했어. 그럼 다이어트 3일만 지나면 어떻게 된대요? 통닭이 날아다닌다. 막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그죠? 이 떡볶이 날아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피자 날아다닌다.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그런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평생이 평생. 그죠? 그 언젠가는 다시 요요가 오는 이유가 뭘까? 이제 한번 먹기 시작하면 뭐 계속 오는 거죠. 왜? 순고기를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걸 못 이긴다. 그런데 우리 다이어트는 그거를 1, 2개월 잘 지켰을 때 그다음부터 걔네들이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 먹어도 먹은 걸로 그냥 만족하는 거야. 근데 그전에는 저도 그래요. 예전에 탄수화물 완전 중독일 때는 뭐냐면 뭐가 하나 먹고 싶은 게 있으면요. 먹고 싶어 죽겠어, 그게. 근데 지금은 잠깐 생각나도 그냥 먹고 싶으면 막 옛날처럼 막 이런 생각이 아니야. 그러니까 먹는 욕구가 그만큼 줄었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다 바꿔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살 안 찌는 몸과 살이 잘 빠지는 몸으로 변해야 된다. 자, 여기서도 봐봐요. 살이 안 찌는 몸이 어떤 거예요? 살이 안 찌는 몸은 일단 식단이 내가 먹고 싶은 생각나서 자주 먹고 싶은 그런 음식이 바뀌었으니까 살이 안 찌는 몸으로 바뀐 거예요. 자, 습관도 바뀌었으니까 자주 먹고 뭐 이런 거 안 하고 포도당 막 땡기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거 안 하니까 본인이 살 안 찌는 몸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야? 살이 잘 빠지는 몸으로 변화가 됐대요. 살이 잘 빠지는 몸으로 변화된 건 뭐냐면 이거예요. 4, 42가 지키기가 어려웠어요, 옛날에. 근데 이제는 16대 8도 어느 날은 지켜. 어? 그래서 오늘 하루 16대 8 지켰더니 오 많이 빠졌어. 이렇게 살이 잘 빠지는 몸으로 변화가 되어가. 이걸 자기가 알게 돼요.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겠죠. 이런 기분이 굉장히 기쁜 경험을 본인들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땡땡 34살이에요. 이분이 이제 최근 급격하게 살이 쪘고 생리 주기가 달라지고 그다음에 이제 생리, 두통, 메스꺼움, 골반통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그다음에 이 사람 식이 조절이 굉장히 어렵다. 식이 조절이 어렵다는 거는 탄수화물 중독이나 폭식이나 자주 먹는 거나 이런 것들을 조정이 어렵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3개월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허리 둘레가 12cm가 빠졌고 몸무게가 4.5kg가 빠졌어. 근데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3개월 하기로 했는데 3주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신땡땡 25. 근데 이 사람은 간헐적 단식, 그러니까 굶는 다이어트를 본인이 많이 했대요. 한번 했대요. 근데 효과를 못 봤어. 왜 못 봤다는 거예요? 굶고 살을 뺐지만 또 며칠 지나서 폭식하면 다시 확 올라와. 그 실패 아니에요? 그래서 효과를 못 본 거겠죠.
그런 다이어트를 자꾸 하잖아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이겠죠. 뇌를 혹사시키기 때문에 탈모가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그래서 탈모가 많이 오는 사람이었고, 다이어트를 자주 해갖고 식이장애가 있어요. 식이장애는 뭐냐면, 번식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으로 자기가 식습관이 잡혀 자연스럽게 일반 사람처럼 식습관이 잡힌다. 번식증도 없어지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분이 3주를 한 거예요. 허리 센치 12cm 빠졌고 몸무게 4.7kg가 빠졌다. 자, 장 씨입니다. 자, 나이가 25살이에요. 자, 스트레스를 폭식으로 푸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체력이 너무 약해요. 이 사람은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여러 가지 시도해 봤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심해요. 자, 이렇게 보면 다이어트를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몸에다가 이것저것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체력이 약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이어트를 많이 했던 사람은요, 살이 그렇다고 날씬하지도 않으면서도 굉장히 나중에 이런 사람들은 질병이 올 확률이 높죠. 몸이 체력이 약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어떤 그 생리로 인한 여드름이 생기거나 막 심하거나 식욕이 문제가 생기거나 막 폭식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런 여자분들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우울증도 굉장히 있었다. 자, 이분도 3개월 하겠다라고 했는데 3주가 됐는데 허리둘레가 4cm가 빠졌고 몸무게가 3.3kg가 빠졌다. 자, 이분은 56세 나이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고요.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해왔어요. 근데 내가 볼 땐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는 거는 56세인 걸로 봐서 이제 이분은 갱년기가 온 것 같아.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다이어트를 또 여러 가지를 했겠죠. 근육이 오면 살이 찌니까.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오른쪽 어깨 통증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도 폐경 증상이 보이고 그래서 더웠다 추웠다 막 이렇게 이제 반복되고 이런 몸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목표가 2kg였는데 3주 됐는데 2kg가 빠졌어요. 이미 3주 됐는데 그리고 허리 사이즈는 5.8kg가 줄었다.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키토 다이어트 필그레이 프로그램의 원리를 보시면 자,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혈중 포도당이 증가해. 혈중 포도당이 올라가고 이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자, 이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보세요.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살이 찌는 것뿐만이 아니라 혈중암까지, 혈액까지 포도당이 혈액의 증가가 되면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잡아주려고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그 역할을 해주려고 분비가 많이 돼. 그럼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혈중으로 많이 들어갈까봐 인슐린이 막 분비되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자, 인슐린은 우리 몸속의 세포 속으로 없애놓은 에너지를 사용이 되는데 사용 후 남은 포도당은 체지방으로 바꿔서 우리 몸에 저장함으로써 살이 찌게 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된 거예요. 자, 뭘 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혈액 속으로 덜 들어가게 노력을 했겠죠? 그리고 남은 포도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들어가고 남은 포도당. 자, 그걸 어디다 싼다? 체지방으로 쌓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사용 후 남은 포도당은 체지방으로 바꿔서 우리 몸에 저장함으로 살이 찌게 됩니다. 높은 혈당과 그다음에 혈당은 뭐예요? 인슐린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높은 혈당인 거예요. 혈액 속의 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혈액 속의 당. 자,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우리 몸은 포도당을 대신할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을 찾게 되는데 그 공급원은 지방이에요. 자, 이는 에너지로 사용되는 케톤체라는 물질로 분해가 됩니다. 자, 이를 활용하는 식단이 바로 케톤 식이요법입니다. 자, 혈당을 높이는 탄수화물은 최대한 적게, 단백질이나 지방은 오히려 늘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저탄고지 다이어트의 원리입니다. 자, 내가 하는 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는 거죠. 키토 다이어트, 필그레이 프로그램 상담 설계 전문가 일을 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저는 다이어트 상담 설계 전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살이 찌던, 자, 어디가 점점 안 좋아지던 무엇이 되었던 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인이 있겠죠. 살이 찌는 문제나 혈액의 문제나 염증들의 문제들이 사람마다 생활 습관이나 먹는 음식이나 아니면 부족한 영양이나 이걸로 인해서
어떤 이유에서든 분명히 원인이 누구에게나 있다.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우리는 이제 상담 일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론으로 배우는 걸로 지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해줄 때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사람마다 생활 습관이 다르다 그랬어요. 맞아요? 살찌는 원인이 사람마다 생활 습관. 자, 그 다음에 먹는 음식. 그죠? 아니면 내 몸속에 부족한 영양. 이 세 가지가 주예요, 주. 살찌는 원인 중에서. 자, 얘네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혈액에 문제가 있거나 염증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살이 찌는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원인이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자, 원인이 다 다르겠죠.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한 가지로만, 이게 한 가지로만 될 수는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얘는 채워져 있는데 이 두 가지로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어느 것이 가장 문제인가를 파악하는 게 상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문제가 뭘까? 제일 문제가 뭘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살은 쪄 있는데요. 이게 단단해요. 몸이 단단해. 그리고 좀 건강한 편이야. 이런 사람은 영양은 채워져 있다. 근육도 있다. 그죠? 근데 뭐 때문에 그럼 살이 찌냐? 음식의 종류, 탄수화물을 많이 먹거나 생활 자주 먹는 습관을 가졌거나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살이 쪄 있는데 영양소가 부족한 사람은요, 살이 말랑말랑하고요, 늘어져 있어요. 그냥, 그리고 맨날 기운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어떨까? 부족해. 영양이 부족해. 근데 뭐예요? 살이 쪄 있어요. 이 사람은요, 자주 먹는 습관을 가졌거나 탄수화물만 먹거나 단백질 안 먹고 이런 어떤 영양소 부족이 있겠죠. 미네랄 비타민 안 먹거나 뭔가 그 원인을 상담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그럼 상담을 통해서 두 가지 상담을 한다 그랬어요. 일단 인바디 가지고 상담을 저 사람의 몸 상태에 현재 나와 있는 몸 상태. 자, 인바디는 사진을 찍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몸 상태를 가지고 상담하는 기술을 배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 사람의 문진 10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뭘가 있을까요? 물 먹는 이 사람이 물을 횟수를 얼마나 먹고 있냐. 그다음 두 번째 잠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냐, 몇 시간 자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다음에 식사를 언제 하냐, 몇 끼 하냐, 얼마큼 하냐, 뭐로 하냐. 간식은 먹냐, 안 먹냐, 언제 먹냐, 뭘 먹냐. 그다음 운동을 해주냐, 안 해주냐. 그다음에 자기 건강 관리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 운동이든 뭐든 뭐 해주는 어떤 뭔가가 있거나 아니면 건강식품을 먹거나 이런 게 있느냐. 병원에 다니면서 병원을 다니는 경력이 지금 이제 5년 이내로 다녔던 경력이 있거나 지금 현재 약을 먹거나 이런 것들이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을 문제를 통해서 상담을 해줘. 자, 이것은 4교시 때 이것을 직접 해서 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배우고 실전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내 몸 바로 알기 인바디, 내 생활 습관 바로 알기 10가지 문제. 그래서 요걸 가지고 상대방의 몸의 살찌는 원인을 잡아줄 것을 정확하게 상담하는 걸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원인은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는 느낌을 확실하게 이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상담을 한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 사람에 맞게끔 설계를 해주고 이 사람의 생활 패턴 속에서 왜냐면 생활하는 게 다 달라요. 집에만 있는 사람도 있고요. 뭐 새벽에만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낮에 하루 종일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바깥에서 밥을 먹는 사람도 있고 집에만 와서 밥 먹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죠. 그럼 저 사람 생활 패턴에 의해서 어떻게 루틴을 잡아줄 거냐 이거예요. 자, 이것을 안내해주고 설계를 해주는 일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이 하는 일의 중점이라는 거야. 자, 지금 내가 한 얘기,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것을 잘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얘를 한 장을 인쇄를 해서 내가 누군가 말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내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있잖아. 지금 이거 상담 설계 전문의를 배우고 있어.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그러면 배워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하고 이걸 풀어서 얘기해 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얘기를 하면 어때요? 자, 지난 시간에도 여기 아마 앉아서 지금 들으신 분 중에 이 똑같은 얘기를 3번, 4번 제가 읽어줬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얘기 자세히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게 실제로 자세히 상대방한테 이해되게 얘기해 주는 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자, 그러려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려면 사람의 몸에 대해서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럼 뭘 갖고 공부하냐? 사람의 몸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인바디 갖고 우리가 직접 설계를 해주기 시작을 하면 사람 몸, 이거 인바디를 보고 얼굴 보고. 나중에는 인바디를 안 보고 사람만 봐도 이 사람 인바디는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거나 근육은 이렇게 돼 있거나 대충 알게 되죠. 자, 이 사람은 안 봤는데 인바디만 봤어. 인바디만 보고서도 이렇게 생겼겠구나. 이렇게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 경험이 쌓여야 되는 게 되겠죠. 자, 인바디를 가지고 사람의 몸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되고 원인들도 알게 되죠. 그 사람이 살찐 원인들도 알게 되고. 자, 그래서 내 몸 바로 알기와 내 생활 습관 바로 알기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대요.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배우게 되고 경험을 오래 해. 근데 진짜로 인바디를 누군가를 해주고 설계를 아까 얘기했던 상담을 직접 하는 걸 해야 돼요. 내가 이걸 배워서 10번 했냐 100번 했냐의 차이예요. 그러면 반드시 다 전문가가 될 수 있어. 이제는 누구든지 만나면 자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경험을 오래 할수록에 더 전문가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누구나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집에 청소를 할 때도 가장 더러운 것부터 청소를 해요. 대청소해야 되겠다. 오늘 안 먹었어. 그럼 가장 더러운 거 냄새 나는 것을 일단 치우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데 이렇게 차차차차 청소를 하겠죠. 그래서 급한 곳이 어디인지를 이 사람 인바디와 그 사람 문지를 통해서 설계를 먼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급하게 체질 개선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할 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상담 받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상담 설계 전문가다. 다이어트 상담 설계 전문가다. 그럼 보세요. 다이어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다이어트는 뭐예요? 다이어트가 혈관 다이어트도 있고요. 요즘엔 다 다이어트라는 말을 씁니다. 다이어트는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때나 붙여요. 다이어트는. 그럼 다이어트라는 인지는 뭐냐면 내가 다이어트라는 그 단어 자체가 살을 빼는 게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다이어트라는 단어를 아무 데나 쓰는 이유가 다이어트라는 단어가 살을 빼는 게 다이어트가 아니라 적정한 그죠? 밸런스를 정확하게 맞춘 것을 다이어트라고 해요. 그러면 내 몸에 적정한 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이것을 다이어트라고 한다. 자, 다이어트, 상담. 그죠? 상담, 내가 다이어트를 저 사람이 적정한 몸 상태, 플러스 저 사람이 원하는 몸 상태.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상담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상담을 하면서 경험을 쌓으면 설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의 몸에 맞게끔 설계를. 자, 이거를 맞춤 설계라고 해요. 자, 우리가 양복을 사러 갑니다. 자, 그러면 양복을 쭉 해놓고 파는 곳을 전문가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양복 판매 매장이잖아요. 양복 판매 매장. 맞아요? 자, 그런데 얘를 오는 사람마다 다 사이즈를 재서 저 사람한테 맞게끔 설계를 해서 그래서 맞춤으로 만들어 나오는 걸 맞춤 설계라고 하죠. 무슨 양복도.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걸 하는 사람은 전문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양복을 쭉 갖다 놓고 판매하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나요? 이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품을 갖다 파는 거는 판매점이에요. 거예요. 우리는 뭘 배우려고 하는 거다? 상담, 설계,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상담, 설계, 전문가다. 얘하고 얘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거 모아달라? 친구한테 여러분 젊은 친구일수록에 누구든지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말을 할 때 조금 아까 얘기했던 양복을 비교해서 얘기해 줘봐요. 금방 이해가 되겠죠. 내가 하는 일이 이런 거야. 그래서 맞춤 전문가가 되려고 나는 공부하고 있는 거야. 일이 중점이다. 자, 누군가를 다이어트를 시켰어. 필그레 프로그램을 시켰지만 필그레에서 그냥 한 사람도 있겠죠. 양복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양복 매장이에요. 자, 그런데 필그레이스를 저 사람은 똑같이 팔았지만 내가 상담을 정확하게 해서 내가 1번 상품인 거예요. 필그레이스는 뒤에 있는 거예요. 누가 1번 상품이에요? 나. 필그레이스 뒤에 있는 거예요. 문제 되죠? 내가 없이는 나를 파는 거다, 우리는. 자, 교수는 누굴 파는 거예요? 자신을 파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 공부해 놓은 걸 자신의 지식을 파는 게 교수예요. 의사는요? 자기가 미리 몇 년 동안 공부해서 의술을 자기 걸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그 기술을 파는 거예요. 의사도요. 그래서 전문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AI가 할 수 없는 거, 단순한 거, 우리는 이렇게 해서 상담 설계를 하는 걸 전문가가 되는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내가 제대로 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지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고요. 이것은 내가 진짜 이걸로 해서 내가 멋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이런 각오, 그런 마음을 먹지 않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다이어트 업계의 블루 칼라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했던 사람이 또 한다니까요. 날씬한 사람이 더 한다니까요. 평생 하고 또 한다니까요. 끊임없는 욕구의 1번이 날씬해지는 거예요. 더 살 빼는 거예요. 자, 남자들이요. 전 국민이 이제 옛날에 여자만 했는데 지금은 남자들이 더 많이 해요. 자, 10대는 안 했었는데 10대부터 하기 시작하죠. 10대부터 80대까지 한다는 거죠. 전 국민이 반복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줄진 절대 않는다. 더군다나 지속적인 시장으로 늘어난다는 거다. 그래서 10년 후 미래 전망을 20조 시장을 다이어트 시장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점점 커지는 시장은 자, 우리가 병원에서 또 지금 전문적으로 다이어트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병원도. 헬스, 운동, 헬스장도 와서 헬스 끊고 헬스하는 것만 해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다이어트 할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운동, 그죠? 운동 시설, 그리고 다이어트 식품들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욕구 해결이 블루오션이다. 욕구 해결 타켓이기 때문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즘 사람들은 문제 해결은 신경 안 써요. 문제가 생겨도요, 문제는 해결 안 하고 그냥 살아요. 돈 안 써요.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디다는 돈을 쓰냐? 욕구 해결에는 쓴다 이거예요. 어디다? 피부과, 성형외과, 그죠? 이런 데 돈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 해결을 안 한다. 응? 문고리 고장나서 안 고친다는 거예요. 돈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다?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데 욕구 해결에는 돈을 쓴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에요. 자,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빠른 효과, 허리 사이즈, 지속 가능하다. 간편하고 생활, 아까 루틴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루틴이 되면 저 사람 쉬워요, 안 쉬워요? 쉽다는 거죠. 이거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근본 원인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존의 다이어트가 다시 요요가 오는 이유는 다이어트 할 때처럼 똑같이 지속해서 내가 루틴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살이 안 찌겠죠?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이어트 할 때만 그렇게 하고요. 다이어트 딱 끝나고 나면은 평소 생활대로 다시 돌아가는 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려운 다이어트를 하니까 지속할 수가 없고 요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으로 내가 루틴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다이어트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근본 원인이 해결이 돼야 되죠. 근본 원인. 아까 그랬죠? 아까 상담을 통해서 저 사람 살찐 이유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이 해결이 돼. 해결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 내가 못 이겨, 중독은. 탄수화물 중독인데 중독이 저절로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체질 개선이 되고 중독 욕구 해결이 돼야지만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요요 없이 자, 습관과 중독성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요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7조 6천억 원이에요. 우리가 다이어트 시장 7조 6천억 원.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알게 모르게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게 모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판권은 내가 가졌어요. 내가 마케팅을 맡았다는 거예요. 자, 다이어트 상담 설계 전문가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확장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달해서 다이어트를 한 사람, 상담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한 사람이 점포를 내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점포를 내겠다. 그러면 점포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용실 같은 데도 샵앤샵을 많이 해요.
그죠? 미용실 같은데 네일샵에다가 마사지를 이런 샵에서 하나 더 낸단 말이에요. 자, 미용실 하시는 분들은 다 예약제래요. 요즘에는 거의가. 그럼 미용실 하시는 분은 한 개 옆에 한 대 하나 구팽이에다가 잘 이렇게 해놓고 책상 하나 놓고 간판에 다이어트 상담 설계 전문 해가지고 다이어트를 쫙 간판을 올리면 점포에 거기에 상담 오는 사람들 주 고객 옷가게 하는 사람, 그죠? 미용실에 하는 사람, 네일샵 하는 사람, 마사지샵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다이어트에 하나의 종목이 더 생기는 거예요. 이런 똑같죠? 예를 들어서, 식당. 예를 들어서 삼겹살 위주로 식당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삼겹살, 고기하고 찌개 팔고 이런 집이었는데요. 그렇게 어차피 장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돈가스 전문 집에서 수제를 만들어가지고 납품하는 돈가스 하는 사람이 계속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돈가스 하나 더 추가 메뉴에다 넣어놓고 하나 봐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계속 얘기해서 돈가스를 하나 추가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하고 같이 오는 집은 돈가스가 사이드 메뉴로 하나는 무조건 더 추가로 팔리더라. 자, 예전에는 있잖아요. 떡볶이집은 떡볶이집이었고 치킨집은 치킨집이었잖아요. 그런데요. 치킨집 벌써 내가 한 7년 전에 치킨을 하는 집에 떡볶이도 같이 팔더라고요. 7년, 7, 8년 전에. 그래서 그게 너무 획기적이었어. 지금은 다 그렇게 하지만 그전에는 치킨집은 치킨집이었고 떡볶이 같이 먹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피자집은 피자집이었고, 그죠? 그래갖고 내가 같이 먹고 싶었는데 떡볶이 같이 먹고 싶으면 치킨에다가 떡볶이 먹으면 얼마나 이게 맛있어요. 그죠? 왜냐면 치킨 느끼하고 그래서 내 다른 거 그래서 배달시킬 때 집에서 두 개 배달시키는데 가서 먹을 때는 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7, 8년 전에 내가 아는 집이 치킨 배달집을 했는데 거기에 떡볶이를 배달을 같이 추가 플러스로 메뉴하는 걸 같이 넣은 거예요. 치킨만 시키지 않고 떡볶이는 무조건 추가로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치킨 배달집을 하는데요. 그 떡볶이 하나 메뉴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쉽냐면 떡볶이를 하고 양념 소스가 그대로 와요. 그대로 그 치킨집으로 와서 전자레인지 돌리는 통 하나에다가 그냥 떡볶이 넣고 그 오뎅 넣고 그다음에 그 소스 위에다가 올리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치즈 올리고 이렇게 하고요. 그냥 전자레인지 돌려서 가요. 그렇게 배달을 하는데 치킨집에서 그 떡볶이집을 하는데 떡볶이라는 제가 야, 그 아는 언니가 했으니까 내가 거기 가서 먹으면서 떡볶이 그렇게 해서 추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달인데 그래서 나도 좀 달라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치킨 시키면서요. 치킨만 시켰지 옛날에는. 그렇잖아. 근데 떡볶이를 안 시키는 집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백집이 치킨을 시켜주면 치킨만 나갔을 건데 사이드 추가로 하나 떡볶이가 더 나가는 거지. 90그릇이 더 나가는 거야. 하나의 매장을 하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미용실을 하거나 마사지샵을 하거나 네일샵을 하거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옷가게를 하거나 뭘 하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뚫으러 다니다 보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이거를 광고로 여러분이 모집을 하는 것도 요즘에는 당근이나 아니면 광고 요즘에 모집 공고하는 그런 데 많아요. 그런 데다가 어때요? 자기 간판 하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뭐 다이어트 필드의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블로그도 맨날 올리고요. 여기저기 많이 올리거든요. 이런 것이 올리다 보면 필요한 사람 연락 주겠죠. 이런 것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주위에 상가 많잖아요. 그 다이어트 하는데요. 굉장히 쉽게 빠져요. 금액이 엄청 저렴해요. 이 한마디 말하고 전단지를 주고 얘기하고 이런 것만 해도 분명히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이 없지.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SNS, 인스타, 블로그, 틱톡 이런 거 갖고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인은 당연하겠죠. 내가 살 빠진 거 보면 물어볼 거고, 안 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지인도. 알려만 주는 거지. 그러나 지인한테 통해서 너 말고, 너는 안 할 거니까 너 말고, 너 주위에 있는 사람 한 명 소개시켜줘라.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가족 건강 설계 전문 설계사로 옮겨갈 수 있다. 전 국민 상대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자, 이거는 왜 보여드렸을까요? 자, 시간은 우리가 계속 하거든요. 한 살에 젊었을 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돈, 내 사업, 직장을 다니는 거는 내가 직장을 다니는 때까지는 돈이 나오지만 내가 그만두는 순간 돈이 안 나와요. 내 사업, 일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돈을 내 사업을 통해서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한 달 동안 놀아도 내가 그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하는 거고 그리고 10년 차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한 살에 젊었을 때 남이 하는 사업체에 가서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걸 하느니 그죠? 근데 이것 하느니 내 사업을 하라는 거지. 내 사업도 안 할 거면 적극적으로 안 할 거면 그거라도 해야 되고 백수는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그다음에 키토. 그래서 키토 다이어트 필그램 QI 트레이닝을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8교시를 진행을 할 겁니다. 아니 6교시를 진행합니다. 6교시 바꿨어요. 그래서 1교시는 키토 다이어트 브리핑을 하는 거고요. 자, 2교시는 내무 말기 인바디를 하는데 이 인바디는 3교시로 넘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4교시에 내 생활 습관 바로 알기 문제 10가지가 될 거고 상담을 통한 맞춤 설계 전문가가 되는 것이 5교시에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상담 프로세스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1교시를 해놓은 게 있는데 다른 거를 열어놨나 봐요. 먼저 거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자산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6교시에 내 자산을 버는 거.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부동산 월세 같은 소득을 어떻게 해서 벌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시작을 다이어트 시장의 선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다이어트를 배워야 되죠. 그래서 시스템 자산소득, 권리소득을 만들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무점포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QI 6교시를 통해서 배우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앞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됐어요. 1시간 10분 안에 이제 강의를 끝냈어요. 근데 좀 길어졌습니다. 자, 1부 강의는 요거로 끝내고 잠깐 이제 화장실만 다녀오고 2부 트레이닝 오늘은 별로 이제 할 게 없어요. 이제 다음 시간 2교시 때 해야 되니까 1교시 때는 그냥 우리 전단지 있는 거 잠깐 트레이닝하고 그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마칠게요.